오늘은 너무 늦은 사과는 없습니다 라는 주제로 깊고 따뜻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 인생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누군가에게 사과하고 싶지만 타이밍을 놓치거나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서 마음속에 미안함을 가득 담고만 있었던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 미안함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지고 때로는 후회와 자책으로 변하기도 하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진심이 담긴 사과는 절대 늦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사과가 왜 중요한지, 어떻게 해야 진심이 전해지는지, 그리고 사과가 우리 삶과 관계에 어떤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지 천천히 살펴보면서 혹시 아직 용기를 못 냈던 분들께는 따뜻한 위로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사과할 때마다 자신과 상대방 모두에게 조금씩 성장과 치유의 기회를 주는 셈이니까요. 사과를 통해 관계의 상처를 치유하고 더 깊은 신뢰와 사랑을 쌓아가는 이야기를 다양한 예시와 함께 편안한 말투로 들려드릴게요. 그러면 혹시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미안함도 조금은 가벼워지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함께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첫째, 사과는 진심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사과는 변명이나 핑계가 아니라 진심에서부터 시작해야 상대방 마음에 닿을 수 있어요. 친구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한 적 있으면 마음속에 미안한 감정이 있어도 그걸 그냥 넘기면 관계는 계속 어색해지기만 하잖아요. 예를 들어 친구에게 화난 상태로 무심코 던진 말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남겼다면 진심으로 내가 그때 너무 경솔했어. 미안해라고 말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해요. 또 연인 사이에 작은 오해가 쌓였을 때 겉으로는 괜찮은 척해도 속마음에는 불편함이 남아있을 수 있죠. 그런 순간에도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라고 솔직하게 말하면 그 오해도 풀릴 수 있어요. 직장에서도 동료에게 불편을 줬다면 변명하지 말고 내 실수였어. 죄송이라고 말하는 게 훨씬 관계를 좋게 만들죠. 바람직한 방법은 사과할 때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인정하고 내 잘못을 명확히 하는 거예요. 내가 기분 나빴겠다. 내가 미안해처럼 상대가 느낀 감정을 말해주면 상대도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니까요. 그리고 진심이 전해지려면 말투도 중요해요. 무성의한 톤이나 피곤한 목소리는 오히려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요. 사과는 마음을 담아 상대에게 존중과 애정을 보여주는 행위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둘째, 사과는 타이밍보다 마음이 우선이에요. 많은 분들이 사과를 할 때 지금 너무 늦었나? 라는 생각에 망설이곤 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언제 하느냐보다 마음이 얼마나 진실한가 하는 거예요. 오랜 친구에게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어도 그동안 미안했어. 다시 연락하고 싶어라는 말 한마디가 관계를 다시 살려내기도 하죠. 가족 사이에 오해가 쌓였어도 시간이 많이 흘렀다고 해서 사과가 늦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마음이 준비됐을 때 진심으로 다가가는 그 순간이 가장 좋은 타이밍인 거죠. 직장에서도 실수를 했는데 바로 사과하지 못했더라도 늦게라도 진심을 담으면 관계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어요. 바람직한 점은 사과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을 때 너무 고민하지 말고 바로 행동하는 거예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오히려 더 사과하기 어려워지는 순간이니까요. 용기 내서 한 걸음 내딛는 게 중요해요. 때로는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직접 만나서 하는 사과가 전혀 늦지 않은 때가 많으니까요. 이렇듯 사과는 마음에서 우러나야 하고 그 순간이 가장 적절한 순간임을 잊지 마세요. 셋째, 사과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돼요. 진심 어린 사과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출발해요. 예를 들어 친구가 내 말 때문에 상처받았다면 내가 그 말로 너에게 상처를 줬구나. 미안해하며 상대방의 입장을 공감하는 게 중요하죠. 연인이 내 행동 때문에 속상했을 때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는 거예요. 직장 동료가 내 실수로 불편을 겪었다면 그 상황에서 상대방이 느꼈을 감정을 상상해 보면서 다가가는 태도가 필요해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사과할 때 내가 그렇게 느꼈다는 걸 이제 알았어. 정말 미안해하면서 상대방 감정을 인정하는 말 한마디를 꼭 해주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만들고 관계 회복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답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진짜 사과가 되고 상대방도 당신의 사과를 더 잘 받아들일 수 있어요. 넷째,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도 진심을 보여줘야 해요. 사과는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뒷받침돼야 진짜가 돼요. 예를 들어 약속 시간을 자꾸 어기면서 미안해라고만 하면 그 사과가 얼마나 진심으로 느껴질까요? 연인이 상처받았을 때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지 말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구체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직장에서도 실수를 인정한 뒤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진정한 신뢰 회복으로 이어지죠. 바람직한 점은 사과한 뒤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꼭 시간을 지킬게라거나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할 게 같은 약속을 행동으로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답니다. 이런 모습이 쌓이면 말로 하는 사과보다
훨씬 더 깊은 신뢰와 관계 회복이 가능해져요. 다섯째, 사과할 때 피해야 할 말과 행동이 있어요. 사과는 잘못을 인정하고 마음을 열게 하는 순간인데 때로는 잘못된 말이나 태도로 상황을 악화시키기도 해요. 예를 들어 그때는 내가 더 잘못했잖아 라며 상대방을 탓하거나 미안한데 왜 이렇게 화를 내? 하면서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는 말, 그리고 내가 한 말이 맞긴 해 하며 변명하는 건 진심 어린 사과가 될 수 없죠. 또 표정이나 몸짓이 무성의하거나 회피하는 태도 역시 상대방 마음에 상처가 될 수 있어요. 바람직한 방법은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고 변명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상처받았다는 걸 이해해라고 말하면서 눈을 맞추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사과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럴 때 상대방도 마음을 열고 관계 회복에 힘을 보태게 된답니다. 여섯째, 사과를 받는 것도 용기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사과를 하는 쪽만 힘든 게 아니라 사과를 받는 쪽도 마음을 열고 용기를 내야 진짜 용서가 시작돼요. 친구가 미안하다고 해도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할 때가 있고 가족 간에도 사소한 오해가 오래가면서 사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연인 사이에서도 깊은 상처가 있으면 진심을 믿고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바람직한 점은 사과를 받는 입장에서도 마음을 부드럽게 열고 나도 상처받았지만 우리 이제 관계를 회복해보자 하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는 거예요. 이게 서로에게 치유의 시간이 되고 더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는 토대가 되니까요.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용기가 사과를 완성하는 중요한 한 걸음임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일곱째, 사과가 오히려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사과를 통해 오히려 관계가 더 단단해지고 깊어질 수 있다는 걸 경험해 보셨나요? 친구 사이에서 솔직한 사과와 용서를 통해 우정이 더 견고해지는 경우도 많고 가족 사이에서도 미안함을 표현하고 받아들이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커질 때가 있죠. 연인 간에도 갈등 후에 진심 어린 사과를 나누면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애정이 더 깊어져서 오히려 더 가까워질 수 있답니다. 바람직한 방법은 사과를 단순한 잘못 인정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표현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와 나 모두 완벽하지 않으니까 때론 실수하고 서로 상처받을 수 있지만 그럴 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하면서 더 가까워질 수 있어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열면 돼요. 이런 자세가 진짜 깊은 관계를 만드는 원동력이 된답니다. 여덟째, 사과는 자신을 위한 치유의 시간이기도 해요. 사과는 상대방뿐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큰 위로와 치유가 될 수 있어요. 미안한 마음을 오래 마음속에 담아두면 자책과 후회가 깊어지지만 용기 내서 사과를 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편안해지는 걸 느끼게 되죠. 친구에게 미안함을 전할 때, 연인에게 진심을 다해 사과할 때, 혹은 가족에게 솔직한 마음을 전할 때 내 안에 쌓였던 감정들이 풀리고 새로 시작할 힘이 생겨요. 바람직한 점은 사과하는 순간을 자기 성찰의 시간으로 삼고 내 감정도 잘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는지, 무엇이 힘들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지 생각하면서 진심을 전하면 마음도 치유되고 성장할 수 있답니다. 이런 과정이 사과를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드는 힘이 되어줘요. 아홉째, 사과는 삶의 용기와 성숙함을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진심 어린 사과는 누군가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이상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겸허히 인정하는 용기와 성숙함의 표현이에요. 친구, 가족, 연인, 동료 누구에게든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은 그만큼 인간관계에서 진솔하고 따뜻한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죠. 사과하는 순간마다 자신이 한 뼘 더 성장하는 기회를 얻는 셈이에요. 바람직한 방법은 사과를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가짐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마음이 상대방에게도 잘 전해지고 자연스럽게 더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는 힘이 된답니다. 사과가 성숙한 삶의 한 부분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열째, 사과를 통해 새로운 시작을 열 수 있어요. 진심 어린 사과는 상처를 치유하는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는 문이 될 수 있어요. 과거의 잘못과 오해를 내려놓고 서로에게 다시 신뢰와 애정을 주는 순간 관계는 새롭게 피어나게 되죠. 친구와의 우정도, 가족과의 사랑도, 연인과의 관계도 사과를 통해 더 깊고 건강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답니다. 바람직한 점은 사과를 단절이 아니라 연결의 기회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힘들었지만 앞으로 더 좋은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가자는 마음으로 진심을 전하고 받아들이면 관계가 다시 꽃피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이렇듯 사과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너무 늦은 사과는 없습니다 라는 주제로 진심 어린 사과가 왜 중요한지, 어떻게 하면 상대방에게 마음이 전해지는지, 그리고 사과가 우리 삶과 관계에 어떤 힘을 주는지 자세히 이야기 나눴어요. 사과는 단순한 잘못 인정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자신을 돌아보는 깊은 성찰이며 때로는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소중한 순간이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해요. 사과할 때는 변명하지 않고 진심을 담아 마음을 열고 행동으로도 그 마음을 보여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늦었다고 생각될 때일수록 더 용기 내서 다가가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또 사과를 받는 입장에서도 마음을 부드럽게 열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힘이 된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이 마음속에 담아둔 미안함을 조금이나마 덜어내고 더 좋은 관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로 함께 할게요. 오늘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참고로 노우지의 채널에 멤버십 기능이 생겼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입 버튼을 눌러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건강하고 평온한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